자, 파일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탐색표를 열 때 그냥 이렇게 드래그 편하게 여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하나 열려 있다. 그러면 요 상단에 여기 탭 창에서 옆에 빈 공간 조그맣게 있죠? 요 사이에다가 파일을 드래그를 갖다 대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림이 아니라 틈새입니다. 틈새. 이 위에 올려버리면 있던 그림 위에 하나를 더 씌운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라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완전히 새로 열겠다 해서 여시면 됩니다. 열려있는 거니까 당연히 다시 안 열리겠죠. 확대 축소할게요. 확대 축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뭐예요? 휠 안 먹는데요? 컨트롤 휠 안 먹는데요? 알트 휠 먹어요. 어도비 툴들은 희한하게 알트를 누르고 휠을 누르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거 잘 안 써요. 실무에서 알트 누르고 휠 쓴다 그러면은 아, 저 친구 되게 초짜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균적으로. 컨트롤 플러스. 음. 컨트롤 키 누르고 플러스. 맥을 쓰시는 분들은 커맨드 플러스. 필 아예 자체 먹질 않는데요. 그러면 자, 실제로는 컨트롤 플러스 또는 컨트롤 마이너스를 많이 사용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있어요. 뭐냐면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서 맥을 쓰시는 분들은 스페이스 커맨드 순서가 달라요. 자, 그래서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스페이스 컨트롤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컨트롤 스페이스가 아니라 스페이스 컨트롤 순서가 다릅니다. 자, 맥은 제가 컨트롤이라고 말을 하지만 컨트롤이 아니라 커맨드 키예요. 무조건. 자, 차이점을 왜 굳이 커맨드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냐, 라고 안 하고 스페이스 커맨드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최근 들어서는 애플이, 최근이 아니군요. 벌써 몇 년 지났지. 애플이 한영키 변환하는 거를 컨트롤 스페이스나 왼쪽에 있는 캡슐락 키를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데 옛날까지에서는 커맨드 스페이스가 한영키 전환키였어요.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와 커맨드 스페이스구나. 커맨드 스페이스와 스페이스 커맨드를 다르게 기능을 써야지만 제각각의 기능이 먹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순서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 쓰는 사람이 지금도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아, 지금 맥 쓰시는 분들은 커맨드 스페이스 누르시면 그 검색창 나오잖아요. 저 그거 꺼요. 전 그거 끄고 한영키 전환을 커맨드 스페이스로 써요. 그러니까 옛날 맥을 쓰시는, 옛날부터 쓰시던 분들은 지금도 그 단축키를 써요. 그게 원체 편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성향 차이고 언제 이제 맥을 접했냐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윈도우 쓰시는 분들, 아주 옛날 분들 같은 경우는 한영키 누르는 거 되게 귀찮아요. 쉬프트 스페이스가 한영키였거든요. 요즘 가끔 프로그램 잘못 깔리면은 윈도우 스페이스가 한영키예요. 한영 전환키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제 집에 있는 컴퓨터는 윈도우 스페이스가 한영키예요. 그래서 가끔 되게 당황해요. 왜 안 되지? 이러고.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자, 돌아와서 그래서 스페이스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 컨트롤이죠. 스페이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셔도 되고 드래그 하셔도 애니메이션 줌이 먹습니다. 원래는 환경 설정에 있는 애니메이션 줌을 끄면 안 돼야 되는데 이 두 개는 끄나 키나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마찬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들이 무슨 의미인가 싶을 정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래그 하시면 확대 축소 모두 됩니다. 마우스 드래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 근데 조금 더 얘기하자면 화면 이동하는 건 피그마의 스페이스였을 거예요.
똑같이 스페이스인데 전체 캔버스 화면이 다 보이면 안 움직이고요. 조금이라도 한쪽이 가려져서 물렸다. 그런 스페이스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린 거고요. 자, 피그마에서는 Shift 숫자 1번이 전체 아트보드를 보이는 기능 키였을 겁니다. 하지만 얘는 Shift와 1번을 누르면 투명도를, 선택한 레이어의 투명도를 10%부터 1, 2, 3, 4, 5, 6, 7, 8, 9 했을 때 100%까지 써주는 아이입니다. 선택한 레이어를 얼마나 투명도를 줄 거냐. 오른쪽에 레이어 보이시죠? 레이어에 지금 그룹되어 있죠? 보기는 편해요. 아이콘이 다 정확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투명도를 주는 키가 Shift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컨트롤 숫자 0, 컨트롤 숫자 1 두 개로 활용합니다. 화면 전체 보는 건 컨트롤 숫자 0, 100% 비율로 보는 건 왼쪽 하단에 100% 보는 거 숫자 1 컨트롤. 여기에 익숙이 되면 사실 다른 프로그램 쓸 때 굉장히 버겁기는 하죠. 우리가 쓰는 피그마 같은 경우는 내가 작업을 하려고 하는 문서의 사이즈를 되게 쉽게 파악하고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프레임 사이즈를. 자, 포토샵에서는 프레임 사이즈를 당장 바로 바꿔라 라고 하면 사이즈가 어딘지도 나와 있지도 않은데요 라고 하실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프로퍼티라고 하는 여기 동그라미 반 갈른 거 바로 아래 뭔가 조정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프로퍼티를 보면 도큐먼트, 문서에 대한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이즈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조정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제가 2560을 1920으로 바꾸면 다른 데 클릭할게요. 띵. 바꿀 거 맞나요? 네. 작아진 거 보이시죠? 이걸 우리가 캔버스의 크기를 조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으로 돌리는 건 컨트롤 Z. 혹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프로그램이 2019 이전의 버전을 쓰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군요. 자, 제가 버전을 여쭤봤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2019년 기준으로 버전이 바뀌면서 단축키가 좀 몇 개 변경이 됐어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컨트롤 Z예요. 소위 말해서 포토샵은 자, 모든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내가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최초의 작업이고 이후에 A-1, A-2, A-3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컨트롤 Z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일로 오나요? 그렇죠. 바로 전으로 가죠. 여기로.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컨트롤 Z 누르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일로 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이게 됩니다. 근데 포토샵은 아니에요. 포토샵의 경우는 컨트롤 Z를 누르면 첫 번째 누르는 거 맞아요. 다시 컨트롤 Z 누르면 무한반복. 이건 2019 이전 버전. 그럼 지금은 밑에랑 동일하게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몇 번? 20번. 물론 세팅에 따라 다르다. 아까 히스토리 우리 체크했잖아요. 그 내용이 이거예요. 그럼 원래대로 돌아오는, 이건 바뀌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전으로 돌렸던 아이를 앞으로 다시 오는 단축키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쓰는, 자, 한글 컨트롤 Y예요. 워드 컨트롤 Y예요. 파워포인트 컨트롤 Y예요. VS 코드 뭘까요? 컨트롤 Y도 먹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Shift 컨트롤, 저는 원래 단축키 이렇게 써요. 컨트롤은 컨트롤 Z예요. 포토샵 뭘까요? Shift 컨트롤 Z, 동일하게 이해가 먹습니다. 포토샵에서 컨트롤 Y는요, 뭔가 확인한다는 기능이에요. 어도비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컨트롤 Y라는 단축키는 무언가 확인하거나 체크하는 기능입니다. 일단 이렇게만 얘기를 할게요. 프로포티 누르면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프롬프트 누르면 내용이 뜨죠. 포토샵 쓸 때는 이렇게 여러 개의 기능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기능이 많아요. 모르는 기능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베이직은 첫 번째 있는 요 화살표가 베이직이에요. 단축키는 V라고 하고요. 기능은 무언가를 이동하는 이동 툴입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딱히 뭘 안 해도 항상 선택되어 있는 아이가 요 이동 툴이에요. 근데 포토샵은 되어 있잖아요. 뭘 하든 간에 사용자의 편의와 성향에 맞춰서 되어 있다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 편의는 온리 작업에 최적화. 사용자 원하는 대로. 그래서 내가 다른 거 쓰고 다른 작업할 때 안 돌아가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눌러줘요. 그래서 항상 습관적으로 V를 누르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위에 어디로 갈 거냐면 이미지로 가볼게요. 자, 두 개 있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라는 아이가 있고 캔버스 사이즈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미지 사이즈를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지 사이즈는 그냥 어떤 내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작게 줄일 거야, 크게 늘릴 거야. 이게 다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캔버스예요. 캔버스는 뭐냐? 종이의 길이를 늘리는 거야. 아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 캔버스에 2560 써있는 거 사이즈를 줄였더니 안에 건 그대로 있는데 양 옆에가 줄었잖아요. 네, 그게 캔버스 사이즈예요. 캔버스 사이즈에서는 가운데 기준, 위를 기준, 왼쪽 기준, 오른쪽 기준, 아래 기준 등등 어느 기준을 중심으로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거냐 이야기하죠. 자, 난 위를 기준으로 아래로 늘리고 싶어. 레거지 체크하면 현재 사이즈를 기준으로, 현재 1200인데요. 현재 사이즈를 기준으로 늘리겠어. 1500을 추가로. 체크를 안 하면 내가 직접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는 거야. 차이는 밑에서 1920에 2300으로 해라. 1920에 2300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때 사이즈가 조정되거나 작아지거나 일부는 늘어나게 되는데 드러난 크기만큼 나는 배경 색깔을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라고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foreground 컬러는 왼쪽에 보이는 하단에 뭔가 컬러 칩이 두 개 있죠. 요거를 foreground 컬러. 그 뒤에 있는 저는 흰색인데요. 얘를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합니다. 전경색, 배경색이라고도 하죠. 또는 원하는 대로 어더까지 해서 컬러를 주고 OK를 누르시면 띵 이렇게 바뀝니다. 제가 빨간색이 나왔던 이유는 배경을 빨간색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조절 안하고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그 툴, 크롭 툴로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자, 배경색이 막혀 있다라고 하시면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게 많은데요. 첫 번째 이유는 아마 어느 영역이 선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경우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해제하셔야 됩니다. 영역 잡혀 있는 거를 컨트롤 D라고 누르시면 해제가 됩니다. 무언가 기능할 때마다 안 된다. 일단 컨트롤 D 풀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시 캔버스 사이즈를 들어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혔다. 정말 특이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포토샵 한번 껐다 키셔야 돼요. 정말로 되게 간헐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지금 상관없습니다. 자, 만약에 안 된다. 다른 방법을 설명할 거기 때문에 취소하시고 왼쪽에 보시면 자, 크롭 툴 단축키 C라고 되어 있어요. 다 C인데요 하는 건 Shift C, Shift C, Shift C, Shift C예요. 닫게 이렇게 하면 크롭 툴을 선택하시면 왼쪽 상단 위 오른쪽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얘기 안 해도 이거는 뭐 많이 해보셨잖아요. 핸드폰은 스마트폰은 줄이는 것밖에 안 됐지 몰라도 얘는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색깔로 바뀌느냐? 배경 색깔로 잡힙니다. 다 되었으면 키보드에 엔터를 빵 끝났습니다. 자, 실제로 이 뒤에 있는 캔버스 사이즈에 요 밑에 있는 컬러를 바꾸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많이 하고요. 설명을 더 할 게 있느냐? 딱히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닫을게요. 여길 닫으면 포토샵 꺼지니까 위에 요걸 닫을게요. 띡. 다른 아이를 받아보겠습니다. 그 밑에 거. 닫으시고 다시 열어주시면 레이어에 대한 자, 현재 파일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를 켜겠습니다. 저 레이어 없는데요 하시면 윈도우에 레이어를 꺼내면 되죠. 레이어 어딨니?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빼놓을게요. 그림을 보시면 눈이 있습니다. 눈 표시는 당연히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기능이겠죠. 피그마에도 똑같은 기능이 있죠. 여기에도 내가 어떤 형태를 만들었으면 눈을 껐다가 켰다가 있습니다. 여기 옆에 잠금도 있습니다. 포토샵도 잠금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레이어를 선택했는지 확인하고 잠궜다가 풀었다가 가능하고요. 제가 피그마에서 정말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토샵에 있는 기능 중에 선택하고요. 오른 버튼 누르면
마우스 오른 버튼 쭉 내려갈게요. 그러면 뭐가 써 있습니까? 레드, 오렌지, 옐로우, 그린 컬러 보이시죠? 이 컬러가 저는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레드, 오렌지, 블루 이런 식으로. 이게 무엇이건데 이렇게 하느냐? 상단에 보시면 검색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여기에 컬러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컬러가 따로 체크되어 있지 않았으면 전부 다 보입니다. 이때 제가 아까 블루라고 했었죠. 블루 선택하면 블루에 관련된 레이어만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쓰고자 하는 레이어를 컬러를 나눠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즉슨 서로 협업을 할 때, 디자인 작업할 때 레드는 수정할 거, 레드는 삭제할 거, 오렌지는 수정할 거, 뭐 그린은 새로 첨부할 거, 첨부한 거, 또는 뭐 블루는 안 쓰는 건데 참고할 만한 거, 이런 식으로 설정해 놓으면 서로 편하잖아요. 당장 작업할 거, 작업하지 않을 거, 이런 식으로. 그게 없어요. 매우 아쉽죠.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을 대안해서 저는 쓰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컬러를 해놓으면 차후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협업할 때도 도움이 되는 기능이니 혹시나 디자이너가 포토샵으로 웹페이지를 만들고 있다. 레이어 컬러를 어떻게 하자라고 정의를 해서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룹 바로 볼게요. 여기 그룹인데요. 그냥 레이어를 묶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한 레이어를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선택하고 Shift 클릭. 전부 다 잡혀요. 중간중간 잡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선택하고 컨트롤 클릭, 컨트롤 클릭. 한 번 더 누르면 해제. 빠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때에 따라서 이렇게 쓰긴 합니다.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면 상단에 선택자 할 때 오토 셀렉트라는 부분이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컨트롤 띄면 해제됩니다. 누를 때와 뛸 때 반대로 되어 있으면 끄시면 돼요. 반대로 체크하시면 반대로 먹어요. 기본 옵션들이 대부분 오토 셀렉트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체크 안 되어 있기를 바래요. 그게 좀 더 쓰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끈 상태에서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르고 필요한 거를 클릭하시면 해당하는 레이어를 찾아가요. 저는 상단에 있는 그룹만 찾아가는데요 라고 하시면 레이어가 아니라 그룹으로 되어 있기 때문일 거예요. 레이어를 바꿔놓고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면 해당하는 레이어를 찾아갈 겁니다. 자, 이때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PC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눈이 다 꺼져 있네요. 레이어의 위치는 따지면 포지션의 Z인데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켤 때마다 그 위에 무언가가 하나씩 올라오는 거겠죠. 이때 모자를 04번으로 되어 있는데 3번 밑으로 내린다. 드래그로 뒤에 깔리겠죠. 이동할 수는 없나요? 이동툴, 무브툴이라고 하는 아이를 가지고 갖다 대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물고기 왼쪽에 있는 물고기 쪽으로 갖다 대시면 됩니다. 뒤에 있는 건 물고기가 더 위에 있기 때문이니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크기는 어떻게 조절을 해요? 라고 하시는데 크기 조절은 기본 베이스가 아니라 최근 들어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Show Transform Control인데 클릭하시면 사이즈 바로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할 때마다 변경하고 키보드 엔터를 무조건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기능을 에디트에 있는 트랜스폼 여기서 쓰시라고 얘기하고요. 매번 오기 귀찮으니까 그 바로 위에 컨트롤 T라고 써있는 프레이 트랜스폼으로 사용하시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다시 위치. 정확하게 여러분 써야 되는 레이어 선택해야 된다는 건 피그마를 쓰시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메뉴 상단에 에디트 그리고 내려와서 컨트롤 T라고 써있는 프레이 트랜스폼. 자, 프레이 트랜스폼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테두리에 표시가 되고요. 대각선 갖다 대시면 사이즈 조절한 느낌으로 변형이 됩니다. 이것도 구형 버전은 키보드 아무것도 안 눌렀을 때 찌그러지고요. 최신 버전은 가로 세로 비율이 그대로 조절이 됩니다. 사실 그거는 여기 위에 있는 파슬이 풀려 있느냐 켜져 있느냐 차이일 뿐이에요. 체크가 이미 되어 있다면 Shift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찌그러뜨릴 수 있고요.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Shift 눌렀을 때도 반대로 기능이 먹는 여러가지 상황들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게 낫겠죠. 체크해서 가로 세로 비율 어느 정도 사이즈가 조절이 됐으면 자 그대로 확정 지으면 되는데 한 가지는 더 하겠습니다. 바로 위에 올려놓으면 대각선 모양의 화살표가 나오지만 직선형 화살표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조금 더 바깥에 가면 곡선형 화살표가 나옵니다. 그건 로테이트예요. 여기에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르고 모서리 갖다 대면 흰색 화살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모양을 찌그러뜨려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컨트롤 Z, 취소하려면 ESC인데 확정하겠다 하면 엔터입니다. 엔터 눌러서 확정했으면 ESC는 아무 소용 없고요. 컨트롤 Z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때 히스토리를 이용한다라고 얘기되었죠. 이 아이콘 모양이 히스토리예요. 눌러보시면 최근에 몇 번 어떤 작업을 했는지 목록에 다 뜹니다. 기록은 저는 20개라고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20개가 끝이겠죠. 20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번이 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때 레이어를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2번에 보면 뭐라고 제가 해놨냐면 요거 눈, 조그만 그림, 이름, 자물쇠 레이어의 그림을 그대로 제가 해놨어요. 여기 있는 내용에서 각각의 영역을 보면 인디케이터 보이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네임이고 락일 거고 이건 어렵지 않은데 조그맣게 되어 있는 요 그림 창 요거 썸네일이라고 하거든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거나 썸네일을 오른 버튼 누르는 거나 또는 레이어 네임 부분을 더블 클릭하거나 레이어 네임 부분을 오른 버튼 누르면 둘은 기능을 조금 다르겠습니다. 차이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그룹으로 사용할 수 있더라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각각의 레이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순서에 따라서 위에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덮어 씌워지더라